전라북도 감사팀 공무원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경찰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세웠습니다. 특혜를 본 업체가 유령업체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 한 명이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파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전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닻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원가감사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공무원과 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공무원의 친구가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새 업체들이 유령 회사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최근 비리에 연루된 전라북도 원가감사팀 공무원과 4년 동안 고창군과 74억 원이 넘는 계약을 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원가감사팀 공무원의 친구로 고창과 정읍, 부안 등 새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파악되는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A씨의 회사들이 유령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설비만 갖춰놓고 다른 지역에서 완제품을 사다가 납품한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 제품을 완제품을 그냥 갖다가 공장에다 놨다가 검수하고 그거를 납품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고창군이 A씨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을 피하려고 한 하천공사 제품 계약을 1억 원 미만으로 분리발주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해당 공사 감독을 맡은 고창군 공무원은 A씨 후배로 알려졌습니다. 국정 공무원들하고 통해가지고 이제 분리발주를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1억 원이 넘어버리면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던 건물의 1층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를 부를 뻔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층 건물 천장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붕괴 당시 충격으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가 상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에 6명이 다 들어있었죠. 이제 저 빔이 무거우니까 떠가지고 이제 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쏟아졌으니까 피해나는 사람 피하고 우리는 지게차 때문에 살은 거고 나머지는 앞뒤에서 미처 못 피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71년도에 지어져 50년 가까이 된 이 건물의 내부 공사를 하면서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이 무너져 내려 인부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근로자 5명은 미리 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47살 광모 씨는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겁니다. 전주시는 사고 현장의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3개 이상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이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일 경우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선 사항인데 허가를 안 받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게 되고 그런 벌칙 조항이 있어서 건축주 처벌을 하게 되게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한편 안전관리 규정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에서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킴이 운동본부가 안철수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고 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곧바로 전주에서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본인의 대선력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되지도 않을 그런 합당에 저렇게 강행을 하면서 당을 어려움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호남이 배아파 낳은 국민의당이 변질됐다면서 신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도한다면 바람이 거세게 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당이 이른바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고기압을 형성하게 되면 바로 개혁신당을 향해서 바람이 불 것이고, 신당 창당이 해당 행위라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멀쩡한 당, 팔아먹는 해당 행위는 안철수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신당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모두 18명. 전북에서는 7명 가운데 조배숙,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김종혜 등 5명이 신당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당 지킴이 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를 열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호남 민심이 알아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전북 도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호남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단 1%의 지지가 있더라도 호남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4차 산업의 개척지가 되도록 당 차원의 계획을 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 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무리가 따르지만 특별 편입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국회의장과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남원 국회의원, 남원시장이 서남대 폐교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몫으로 두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의장님도 딱 목 잘라서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전북 몫인 서남대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의대 정원을 나눠 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일단 배정이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리한 특별 편입학을 추진했고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의과대학을 위해 투쟁한다. 중앙정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인수해 공공의대를 만들면 전북 몫의 의대 정원을 지키면서 폐교에 따른 지역 반발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럴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는 헛물만 편셈이 되는데 실익도 없이 무리한 편입학을 추진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과대학 외에도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인수해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 달 말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해 들어 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부안군입니다. 인구 6만 명 회복을 선언한 부안군은 귀농자 유치와 세계 잼버리, 새만금 철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현재 5만 6천여 명인 인구를 6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귀농 귀촌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 박람회에 5차례 참가해서 2021년까지 6,500세대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귀농체험 현장 실습학교, 시골체험, 귀농자 멘토 등을 운영하며 귀농인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0세대 목표였는데 1,300세대 좀 됐어요. 그렇게 되면 6,000세대 정도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해나가게 되면 6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부안군은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MOU를 체결해 관련 행사를 부안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잼버리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부안군의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군산 대야에서 새만금 신안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철도를 새만금 전시관까지 14km 연장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시작됩니다.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만 있고 또 공항이 있고 철도가 되게 되면 부안은 입체적으로 세계에서 올 수 있는 곳이 돼서 글로벌 부안에 아주 필연적인 거죠. 올해 부안군은 오디, 양파, 해삼 등 지역의 농수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6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전주대 한식연구소와 손잡고 향토 음식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기금 3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AI 최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농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리 출하가 예정된 농가는 방역시설이 미흡하면 출하 전 AI 검사를 불허해 사실상 오리 출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리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전북 소방관의 무전기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소방서들이 보유한 휴대용 무전기는 729대로 현장 출동 대원 대비 42%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내구 연한인 7년이 넘는 노후 무전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아버지에 의해 야산에 유기된 고준희 양이 뼈가 부러질 정도의 외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식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앞서 준희 양의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3곳의 골절은 준희 양이 숨지기 전 수차례 가해진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37살 고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모 씨는 여전히 학대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의 폭행에 의해 준희 양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시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35살 A씨를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해 말다툼 끝에 과도로 위협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여성이 창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영상 5도 안팎에 머물러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상 3도 등 영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상 5도에서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낮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